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테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G20 정상들은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별도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일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G20 정상들이 IS가 프랑스 파리에서 벌인 연쇄 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즘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토론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G20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G20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입니다. 총 9개 항으로 구성된 성명에서 G20 정상들은 이번 파리 연쇄 테러와 한 달 전 터키 앙카라에서 자행된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규탄하며 이것은 인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이어 모든 형태와 장소를 불문한 테러리즘 대응에 있어 우리의 연대와 결의를 재확인한다며 극악무도한 테러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을 강조하고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또 I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테러 선동을 방지해야 한다며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등을 악용한 테러 활동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이 어떠한 종교나 민족, 문명 또는 인종 집단과도 결부될 수 없으며 결부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 마닐라로 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9일까지 마닐라에 머물며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양일웅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7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원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이념과 종교, 지역과 계층의 사이를 뛰어넘어 조국 광복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순국선열들의 마음을 되새겨 우리 모두 부강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0년째 지속되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평화, 번영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내에서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 국민회 간부로 활동하며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임초 선생 등 67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한 포상을 했습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수많은 애국지사가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것을 기리기 위해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제정됐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광복회와 민간단체가 주관해 추모 행사를 거행해오다 1997년 5월 9일 정부 기념일로 제정, 공포하고 그해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 기념 행사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한 6명의 진술인들은 한국형 전투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항공과학기술 분야의 석학들은 한국형 전투기의 체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이범석 수석연구원은 A사 레이더 등 4개의 항전장비 개발과 체계 통합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과거 개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모든 업체들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개발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 레이더의 정상적인 개발 여부는 2017년과 2018년에 실시할 1, 2차 검토 과정을 통해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도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도 국내 전투기 개발 능력을 평가해보면
전체 필요한 기술 412개 중 383개의 기술은 확보했고 29개 분야의 기술만 부족하다며 국가의 전 역량을 결집해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든이글 공학연구소의 전영훈 소장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우리 단독으로 개발한 경험이 없는 에이사 레이더의 개발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라며 KF-X에 들어갈 예산을 FA-50 부품 국산화에 투자해 FA-50을 KF-X급으로 개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조진수 교수는 FA-50의 형상과 사양으로는 KF-X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진수 교수는 그러면서 전력 공백에 대한 대응책은 공군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예산과 작전 계획 등을 고려해 수립하고 KF-X에 대한 투자는 우리 항공산업의 수준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가 되는 만큼 블록 1과 2 등의 개량 사업을 거쳐 선진국들의 주력 전투기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추도록 국내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희우 충남대학교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도 전력 공백이나 항공산업 측면에서 KF-X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 완료 목표 년도까지 A사 레이더를 못 만들면 해외에서 레이더만 구매해서 결합하고 개량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국산 레이더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전역자와 전역 예정 장병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전역자와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준비생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 KB 굿잡 우수지원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2년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의 업무협약 이행 내용으로 국내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 2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KB국민은행과 MOU를 체결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역 장병들의 취업 지원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이런 취업 지원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전역 장병들이 많은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기업체와 1:1 면접을 통한 취업 알선과 창업 관련 상담과 교육, 무료 직업 적성 검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구직자를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온라인 취업 교육 과정인 온라인 취업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전역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연평도 폭격 도발이 일어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은 연평도 폭격 도발 5주기 특별 사진전을 개최했는데요. 사진전을 찾은 시민들은 당시의 생생한 현장이 담긴 사진을 보며 굳건한 안보의식을 다졌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리는 연평도 폭격도발 5주기 특별사진전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과 호국 정신을 고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연평도 폭격도발을 비롯해 제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사진 120여 점이 시 공간대별로 전시됐습니다. 시민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시회를 찾아 교육 자료를 찬찬히 읽어보는가 하면 전시된 사진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3일이 연평도 폭격 도발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5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 도발해왔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북한이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16일 개막식에서는 조국을 수호하다 전사한 고 서정우 화사와 문 광옥 일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헌화가 진행돼 추모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연평도 폭격도발 5주기 당일인 23일에는 시민들이 전사자를 추모할 수 있는 자율헌화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행동 절차 숙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7일 실시한 훈련은 겨울철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해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한 초동 진화와 비밀 무기 등을 반출하는 훈련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또 본관 앞 연병장으로 대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요령과 완강기 사용 요령 시범식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합참 전 직원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용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육군은 16일 육군본부에서 제1회 병영문화혁신 감동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육군은 국민과의 약속인 병영문화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장병과 부모를 대상으로 가슴 뭉클한 병영문화혁신 이야기를 공모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그동안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가슴 뭉클한 사연 1,750여 편이 접수됐습니다. 육군은 이 가운데 최종 심사를 거쳐 18편의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군복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전우들의 도움으로 이겨냈던 수도군단 강민우 상병이 안았습니다.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줬던 제 모든 전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전우들 위해서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장병들에게는 전우애와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모님에게는 육군에 대한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을 장병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육군이 가상모의 훈련과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발전을 위한 제8회 육군 MNS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MNS란 실제 전장의 특성과 기능을 워게임 모델이나 시뮬레이터 등으로 모형화하고 이를 훈련과 분석, 획득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력 소요 산출과 전투 실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모의 훈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17일과 18일 이틀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정상철 충남대 총장을 비롯해 각계의 MNS 관계관과 업체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육군의 교육훈련 MNS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분과별 주제 발표에선 MNS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 구축과 경제적 무기 체계 획득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 70여 편이 발표됩니다. 또한 MNS 기관과 업체에서 36개의 부스를 설치해 미래 과학화 훈련 방향과 비전을 형상화한 다양한 첨단 장비를 전시합니다. 일제강점기 만주에 한인자치기구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순국 83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일제의 국권이 침탈당하자 장래가 보장된 명문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안락과 영화를 버리고 만주로 망명해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1919년 3.1운동 직전 상해에서 동지들과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했습니다. 1932년 한중연합 항일투쟁을 계획하며 만주로 가던 중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 끝에 66세를 일기로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상동교회에서 열린 추모식엔 후손인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독립운동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생의 호를 딴 우당장학회에선 매년 추모식에 맞춰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독립운동가 송윤아 선생의 손녀 송예진 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에게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램 특화연구실을 개소했습니다. 아주대학교와 금호공대, 자동차 부품연구원이 앞으로 5년간 램 연구에 참여하는데요. 아주대학교 램 연구실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주대학교 국방특화 램 연구실. 석사와 박사과정 연구생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과 영어로 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램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램은 신뢰도와 가용도,
정비도의 약어로 무기 체계의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지상 무기 체계, 해상 무기 체계, 또 이제 우리 공군 무기 체계 모든 걸 다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방위사업청 또는 기술품질원 ADD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최적화시켜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랩 연구의 관건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지침을 수정하는 것. 이를 통해 핵심 부속품의 예방 정비 주기를 소요군에 정확하게 제시하고 무기 체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면 물론 신뢰도가 높은 부품이 유사 체계에 상호 호환되도록 개발해 국내 방산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하고 있는 신뢰성 예측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의 정확성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방위사업청과 ADD를 통해서 그런 업체들이 그런 걸 실제로 이제 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가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이미 랩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능과 성능, 물량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의 무서운 추격 때문. 방위산업 분야도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랩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이 램 분야라서 이게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기능 성능에 위주한 그걸 위주로 한 그런 개발이었었다면은 앞으로는 이 램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대한민국 제품이 최고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아주 뭐 오래 쓸 수 있고 고장도 안 나고 이제 그런 무기다. 그러면 이제 수출의 길도 잘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병사들도 우리 군도 우리 무기를 믿고 우리 거는 늘 고장이 안 나고 아주 좋은 제품이다. 그러면 뭐 전투 준비 태세 확립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방에 특화된 랩 연구가 본격화된 지금 카이스트 출신 교수진을 비롯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램 기술 연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네, 11월 17일은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온몸을 던져 목숨으로 조국을 지켜낸 순국 선열들의 위국 헌신의 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